상대팀 코치인 코너 맥그리거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종합격투기에 데뷔한 지 2년 조금 넘고 UFC에 입성하기 위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혈질 파이터의 대명사 코디 가브란트입니다. 이토록 가브란트가 화를 냈던 이유는 맥그리거가 자신의 팀 동료인 TJ 딜라쇼를 욕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상대팀이라고는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전자가 상대팀 코치, 멘토격인 당시 슈퍼스타 코너 맥그리거에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 당시 가브란트와 TJ 딜라쇼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했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우정을 뒤로하고 순식간에 견원지간으로 변해버린 딜라쇼와 가브란트는 시도 때도 없이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고 급기야 폭로전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짠 것처럼 두 사람은 챔피언 벨트를 두고 맞붙게 되는데요. 벤텀급을 대표하는 싸움꾼들답게 두 선수는 아슬아슬한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TVN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올라올 UFC 관련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인기가 없어 존폐 위기에 놓인 경량급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MMA의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팀 알파메일. 명문 체육관으로 유명한 팀 알파메일은 격투계 전설 유라이어 페이버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페이버 선수는 조제 알도에게 무한 레그킥을 맞은 경기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는 WEC 패더급 챔피언 출신이며 UFC 명예 전당에도 헌액되었을 정도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아무튼 팀 알파메일의 최근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천재 코치 뱅 무에타이라는 새로운 실전 격투술을 창시한 드웨인 루드윅이 타격 코치로 합세하면서 선수들의 수준이 한층 올라갔고, 특히 TJ 딜라쇼가 루드윅의 뱅 무에타이를 제대로 흡수하면서 난공불락의 챔피언인 헤난 바라오를 잡아내고 벤텀급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당시 바라오 선수는 10년 동안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32승 1패라는 전설적인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바라오를 TJ 딜라쇼가 잡아냈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라이어 페이버에서 TJ 딜라쇼로 팀 알파메일 간의 간판 선수가 바뀌어가던 무렵 알파메일에는 또 하나의 초특급 신예가 탄생하는데요. 그는 바로 다혈질로 유명하고 그의 불같은 성격이 연상되는 화끈한 경기력과 이를 뒷받쳐주는 펀치력을 보유하고 있는 승률 100%의 코디 가브란트입니다. 그렇게 딜라쇼의 뒤를 따라가며 승수를 쌓던 가브란트. 그러던 도중 유라이어 페이버와 코너 맥그리거가 코치로 참여한 TOF 시리즈에서 맥그리거는 상대팀 코치인 페이버의 신경을 긁기 위해 독설을 매일같이 날렸고, 이날엔 TJ 딜라쇼를 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냈습니다. 바로 TJ 딜라쇼가 배신자라는 거, 유라이어 페이버의 심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리는, 가슴을 후벼 파는 가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당시 페이버가 루드윅 코치를 영입하고 딜라쇼를 챔피언으로 키워놓았더니 어느새 딜라쇼는 드웨인 루드윅과 붙어 내부 정치를 통해 팀 알파메일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가브란트가 맥그리거에게 달려들면서 양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친구를 지키려 했던 가브란트의 행동은 남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근데 역시 미스틱 맥인가요? 놀랍게도 맥그리거의 이런 발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드윅 코치는 팀 알파메일을 떠나고 자신이 개발한 격투 스타일 뱅 무에타이 이름을 걸고 새로운 체육관을 차리고 독립했는데요. 얼마 뒤 딜라쇼가 알파메일을 떠나 루드윅의 체육관으로 팀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유라이어 페이버는 물론이고 알파메일 소속의 선수들과 딜라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겠으나 맥그리거가 말한 것처럼 좋게 팀을 나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특히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가브란트는 공개적으로 딜라쇼를 비난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때 당시 두 선수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딜라쇼는 도미닉 크루즈에게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2연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타이틀 재도전권을 UFC에서 주지 않아 굉장히 애가 타고 있던 상황이었고, 반대로 가브란트는 딜라쇼의 벨트를 빼앗은 도미닉 크루즈를 이기고
그의 벨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딜라쇼에게도 충분히 타이틀샷의 명분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UFC 측에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형제에서 숙적이 된 가브란트와 딜라쇼가 UFC 오디션 프로그램인 TOF의 코치로 참여하여 팀 가브란트와 팀 딜라쇼가 격돌하게 되는 것이었죠. TO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TOF 토너먼트가 끝나고 최종 우승자가 가려진 뒤에 각 팀의 코치를 맡은 두 선수도 옥타곤 안에서 경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팀을 나누어 후배들이 경쟁을 하는 것도 살떨리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이 두 선수의 경기라니 진짜 이때 당시 전세계 격투기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하여 TOF 시리즈가 끝나면 타이틀전을 치른다는 약속 아래 먼저 코치로서 대결을 펼치게 된 두 사람. 두 선수는 얼굴만 봤다 하면 독소를 날려댔고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졌는데요. 거기에 가브란트 팀엔 페이버가, TJ 딜라쇼 팀엔 루도빅까지 합세하면서 매일같이 진실 공방이 오가게 되는데 그럴수록 딜라쇼와 가브란트의 대결은 엄청난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격투기엔 어그로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어그로가 가공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격투기 선수들의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라면 말이죠. 그리고 2017년 11월 UFC 217 대회의 코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된 두 사람. 도미닉 크루즈와 결이 비슷한 딜라쇼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론은 가브란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딜라쇼. 가브란트는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뒷손을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자 펀치를 주는 대신 아래부터 흔들어주는 딜라쇼. 상체를 뒤로 젖혀 펀치를 피해냄과 동시에 미들킥을 꽂아주는데요. 이렇게 공격과 카운터 회피 동작이 수반되는 점이 백무에타이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발을 붙인 상태에서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최대 강점인 가브란트. 계속해서 힘을 주는 타이밍을 찾아보지만 딜라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는 귀신같이 커버링을 올려주는 딜라쇼. 가브란트가 선제 공격을 시도한다면 스위치로 사각을 잡거나 카운터 태클 같은 여러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가브란트. 이런 경우에는 힘을 실지 않는 포인트 타격이 가장 유용한 방법인데요. 보통 원거리 견제나 셋업보다는 순간 반응과 굵직한 펀치로 승부를 보는 가브란트이기에 기다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변화를 줘보지만 시야가 넓은 딜라쇼. 고개를 극단적으로 틀어주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딜라쇼의 얼굴 방향으로 펀치를 낸다면 스위치를 통해 펀치를 흘려내고 킥 카운터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주면서 미끼까지 던지는 이런 동작들은 대부분 무에타이나 복싱 스타일에 치중된 MMA에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움직임입니다. 생각보다 시합이 풀리지 않는지 압박의 강도를 높여주는 가브란트. 그러자 카운터에 욕심을 버리고 케이지를 크게 돌아줍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을 깨고 펀치러시를 감행하는 가브란트.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아예 두 발을 붙이고 카운터만 생각하는 가브란트. 지금까지 킥 회수 타이밍을 노렸던 반면 상대의 공격과 동시에 펀치를 내줍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작전이 통한다는 것을 감지한 가브란트. 과감한 선제 공격에도 생각보다 강한 화력에 방어에 치중하는 딜라쇼인데요. 슬그머니 포켓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정직한 펀치 공방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을 버리고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딜라쇼. 사각을 잡아먹는 풋워크에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경기를 길게 보기보다는 탄 타이밍을 잡고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딜라쇼의 발이 붙는 순간을 캐치하지만 이번에는 넥 클린치로 무마시켜버립니다. 이번 시합 처음으로 앞손 활용하는 가브란트. 방어 동작보다 딜라쇼의 발차기가 먼저 당도합니다. 흐트러지는 순간까지도 상대의 반격에 대비하여 공격으로 연결하는 가브란트. 어느덧 라운드 종료 10초 사인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공격을 위해 과감하게 접근하는 딜라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브란트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크로스 카운터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1라운드를 마치는 가브란트. 2-3초만 더 남아있었더라도 경기가 끝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초반과 마찬가지로 미끼를 던져보는 딜라쇼. 앞손을 쳐주고 사각 먹는 움직임에 미리 빠져버리는 가브란트입니다. 미들에서 하이로 변화를 줘보지만 속지 않는 가브란트. 몇 차례 공격을 흘려내자 압박의 강도를 높여보고 이에 딜라쇼가 타이밍을 끊어주면서 주도권을 지켜냅니다.
무리하지 않고 점수를 쌓아가는 딜라쇼. 1라운드 막판에 크로스 카운터가 또다시 등장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대치 상황에서 마땅한 공격 옵션이 없는 가브란트,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딜라쇼가 팔을 길게 뻗어 캐치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레슬링까지 섞어주는 딜라쇼, 갖은 페이크를 깔아주면서 가브란트의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데요. 소심하게 앞손을 찔러보지만 딜라쇼는 흔들리지 않고 반스텝 먹고 들어간 하이킥이 정확하게 측두부를 강타합니다. 곧장 일어나기는 했으나 데미지가 남아있는 가브란트, 케이지를 등지게 되면서 딜라쇼가 사냥하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 와중에도 화력만큼은 여전히 강력한 가브란트, 그러나 쫓기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힘을 주고 치고 나와보는 가브란트, 딜라쇼 역시 강하게 모션을 줌으로써 케이지 중앙을 차지합니다. 사각 잡고 킥을 차는 패턴에서 한 템포 기다리는 딜라쇼, 기다렸다는 듯이 펀치가 나오는 순간 딜라쇼의 주먹이 먼저 닿습니다. 제대로 걸린 카운터에 크게 쓰러지는 가브란트, 결정타 한 방으로 치열했던 수싸움이 끝납니다. 챔피언 벨트를 탈환하는 딜라쇼, 순간 이동을 하는 듯한 엄청난 움직임으로 가브란트에게 첫 패배를 선사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위치와 동시에 상대의 바깥쪽 각을 먹은 다음 미들킥이나 하이킥으로 끝나는 것이 딜라쇼의 주 패턴인데요. 이번에는 카운터를 예상한 딜라쇼가 후속타를 날리는 대신 주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머리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틀어주면서 완벽하게 카운터를 성공시켰습니다. 펀치에 힘을 실기 위해 양발을 나란히 서서 중심을 이동하는 게 흡사 타이슨을 보는 것 같은데요. 초단위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량급에서도 독보적으로 빠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타이틀을 빼앗긴 뒤 대략 2년 만에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딜라쇼. 둘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날 줄 알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가브란트는 딜라쇼가 금지 약물인 EPO를 사용한다며 열변을 토해냈고 급기야 딜라쇼의 아들까지 들먹이며 점차 트래시 토크의 수위를 높여갔죠. 덧붙여 도미닉 크루즈가 부상으로 쉬고 있던 당시의 벤텀급은 가브란트와 딜라쇼가 웬만한 선수들을 모두 정리한 상황이었으며 UFC 역시 티켓 파워가 있는 두 사람의 싸움을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두 선수는 UFC 227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됩니다. 과연 가브란트가 승리를 차지하여 양 선수 전적 1대1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 딜라쇼가 2대0으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릴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1차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가브란트, 크게 원을 그리며 끌어들이는 딜라쇼, 노골적으로 펀치를 노리기보다는 킥을 통해 흔들어보는 가브란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정거리 밖에서만 움직이는 딜라쇼, 보통 오른손잡이 상대로는 자신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쪽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딜라쇼에겐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뒤 보폭을 좁게 가져가면서 발바꿀 태세를 갖추는 딜라쇼, 발차기를 가지고 나온 가브란트의 스탠스는 평소보다 높은 모습입니다. 1차전에 비해 조심스럽게 풀어가는 두 선수, 컨비네이션과 함께 치고 나가보지만 케이지로 가두지는 못하고 딜라쇼도 똑같이 되돌려주지만 접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풋워크를 밟아주는 딜라쇼, 순간순간 앞발의 무게를 싣는 페이크에 가브란트가 반응합니다. 미들킥 이후의 방어 동작까지 너무나 꼼꼼한 딜라쇼, 킥을 하기 전에 중심을 한번 낮춰주는 셋업이 어디로 날아올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주는데요. 킥 타이밍에 치고 나가보려 해도 딜라쇼의 펀치 카운터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역 카운터에 대비하여 머리를 숙임과 동시에 사각으로 빠져버리는 딜라쇼, 기습적인 펀치러시에 체크 훅으로 응수하지만 화력에서는 가브란트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교전으로 자신감을 찾은 듯한 가브란트, 태클까지 사전에 차단해주면서 딜라쇼의 옵션을 하나둘씩 줄여갑니다. 힘을 실은 공격에는 멀찌감치 빠져버리는 가브란트, 틈틈이 섞어주는 발차기도 제법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그러자 과감하게 발을 붙이는 딜라쇼, 공격을 끌어낸 다음 파워샷을 날리겠다는 심산인데요. 순간 서로의 동작이 겹치면서 킥 캐치에 성공하고 타이밍을 잡은 가브란트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딜라쇼의 주먹을 맞아가며 달려드는 가브란트, 머리가 고정된 가브란트가 연거푸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가브란트, 사소한 타격 습관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고 있는데요. 허리를 완전히 빼앗기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여러 차례 잡매를 얻어맞은 끝에서야 겨우 살아납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와중에도 일발 역전을 노리는 가브란트. 방어보다는 카운터에 치중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봅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딜라쇼. 빠지는 방향에 맞춰 살벌한 훅 연타가 지나갑니다.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앞손부터 시작하는 딜라쇼. 강하게 때리기 위해 양손을 열어두는 가브란트. 태클 페인팅에 이어 펀치를 노려보지만 또다시 카운터를 허용하고 재차 라이트 훅이 터지면서 가브란트의 다리가 풀립니다. 완전히 승기를 잡은 딜라쇼. 피냄새를 맡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보는 가브란트. 그러나 딜라쇼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고 이번에도 TKO로 끝이 납니다. 1차전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하는 딜라쇼. 그동안의 살벌한 신경전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리하여 기나긴 갈등의 마침표를 찍은 두 선수.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실력적으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가브란트에게 난데없이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가브란트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TJ 딜라쇼가 금지 약물을 사용했던 것인데요. 팬텀급 챔피언의 자리에서 갑자기 플라이급으로 내려간 딜라쇼가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EPO 약물 검사에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딜라쇼는 플라이급까지의 감량이 너무나 힘들어서 생애 처음으로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딜라쇼를 향한 여론은 매우 싸늘했고 가브란트는 지금까지의 딜라쇼의 업적이 모두 약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벤텀급 타이틀 박탈과 더불어 2년간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딜라쇼는 자신의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다주면서 맥그리거의 배신자 발언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도미닉 크루즈와 딜라쇼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챔피언 벨트를 노릴 수 있게 된 가브란트. 그러나 딜라쇼의 저주인지는 몰라도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챔피언은커녕 최근 전적 1승 5패로 최악의 시기를 맞이해버린 가브란트는 이제 벤텀급 랭킹에서조차 모습을 감췄으며 사실상 은퇴의 기로에 놓인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가브란트가 허우적대는 데에 반해 성공적으로 복귀를 마치며 벤텀급 랭킹 2위에 안착한 딜라쇼는 오는 10월 22일 UFC 280에서 스털링을 상대로 타이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과연 딜라쇼가 세 번째 챔피언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브란트는 딜라쇼의 뒤를 바짝 쫓아올 수 있을지, 이 두 선수의 질긴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